자, 얘는 내신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이건 이해 잘하세요. 이거 기하학적 해석이에요. 기하학적 해석. 자, 역함수를 gx라고 한답니다. 일단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일단 그래프 잘 그리셔야 되고요. 자, x제곱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서만 여기에서 fx가 x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역함수를 gx라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역함수 나왔어요. 역함수 1번 뭐야? 역함수 1번 오랜만에 아니지? 증가감소 함수에서 했었는데. 역함수 1번 1대 대응.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 증가 감소함수로 가. 그래서 얘가 결론 어디야? 마지막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또 어디로 가? 얘는 또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 이게 역함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식에 대한 성질. 함수식에 대한 성질이 FA가 B면 F의 인버스에 B가 A다. 이거 함수식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성질.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 뭐예요? 역함수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역함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죠. 그래서 교점 구할 때도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두 가지죠. 얘는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거 왜 나누는 거야? 증가함수는 무조건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무조건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여기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점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유일성에 대한 내용. f의 gx가 x다. 이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 f에다가 누구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왔어. 이거는 유일성이라고요. 누구밖에 없다고? f의 인버스 x가 gx다. gx 관계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하면 얘네들가 떠올라야 되고, 그쵸? 자, 그러면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gx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y는 x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굳이 뭐 함수식은 알 필요 없지만 얘는 루트 x 무리함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뭘 구하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즉 여기 구하라는 거야. 여기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야. 이만큼을.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니네 이거 적분해봤어? 뭐 못할 건 없습니다. 못할 건 없어요. 이것도 적분하면 똑같아요.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x의 2분의 1승이니까 최후의 수단에선 그냥 이거 적분하셔도 돼. 근데 이거는 일단 수투 과정은 아니고, 우리가 이거의 면적을 딱 쳐다보면 얘는 딱 뭐야? 이거 면적의 2배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 다항함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무리함수까지 적분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네 교점이 뭐야? 교점이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굴 구하는 게 낫다고? 얘를 구하는 게 낫다고. 얘를.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직선에서 2차 함수 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윗식에서 아래식 빼는 거라 그랬죠. 그럼 윗식이 x고 아래식이 x제곱이니까 이거를 dx 한 거. 그거를
2배 해준 게 우리가 원하는 면적이 나오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fx와 gx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에 y는 x 쭉 그어 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fx, gx 중에 누구를 알아? 몰라. 얘는 그냥 함수식을 몰라. 대신 1부터 5까지 fx, dx가 9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1,1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5,5에서 만나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일단 우리는 y는 x를 일단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fx니까 y는 fx y는 gx.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제에서 1부터 5까지 fx, dx가 9래. 그러면 1부터 5까지 fx, dx니까 뭘 알려준 거야? 이만큼을 알려준 거지. 이만큼의 면적을 알려준 거야. 이만큼의 면적을. 그러면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은 우리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2배 때리면 되는데 요만큼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할 수 있는 면적이 어디야? 이만큼의 면적은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죠. 그죠? 평행사변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의 면적에서 면적이 뭐야? 2분의 1에 그 다음에 얘가 5고 얘가 1이니까 6에 그 다음에 높이가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12 이렇게 됩니까? 그쵸? 어? 아, fx가 아래야? 에이씨. 자, 우리는 에이씨. 노란색. 에이씨. 노란색이 아니라 요만큼의 면적을 아는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의 면적이 9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럼 다각형 전체의 면적이 12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라는 거야? 요만큼의 면적을 아는 거지. 요만큼. 요만큼의 면적이 3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2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서 구하시면 된다. 알겠죠? 예, 기하학적 해석이야. 식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를 단순히 식으로 보시면 안 나와요. 우리 저거 역함수 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식 개판 됩니다. 개판.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2까지 fx, dx는 식이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gx, dx는 우리가 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뭐 식은 구할 수 있어도 적분을 못해요. 이거는 합성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림을 그리고 정확하게 그려주시고요. 자, 얘는 3차 함수, 증가함수 이거를 뭐 한 거야? 이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러면 얘는 2에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fx, 얘가 x3승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거랑 역함수인 gx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일단 여기 자, 얘를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날 거고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쵸? 얘가 fx가 아니라 gx 요렇게 되겠지. 함수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니까 얘는 뭐야? 이만큼의 면적이야.
이만큼의 면적 fx는. 그 다음에 gx는 2부터 10까지야. 2부터 10까지의 면적인데 이만큼의 면적이거든. 얘네 두 개를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 10의 위치를 보면 2 대입해보면 뭐 나와? f2 대입하면 10 나오잖아. 이게 우연이겠어? 아니겠죠. 그쵸? 여기가 얘 나온다는 얘기는 10에서 얘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함수값, 자, f2가 10이면 f의 인버스의 10이 2라고. 그러니까 결국 g의 10이 2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즉 이만큼의 면적이 이쪽으로 가서 얘를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적분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하학적으로 푸는 문제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아까처럼 둘러싸인 부분 아니면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그림 똑바로 그려주시고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얘는 그림을 그려줬죠. 그러니까 같은 부분 색칠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문제 뽑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정리합시다. 알겠죠? 이건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 봐봐. AB 두 넓이가 같다. 자, 이런 문제랑 A는 2배의 B를 만족한다. 자, 이 문제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 S로 쓸까요? 면적처럼. 자, S1, S2 두 면적이 같거나 S1이 2배 S2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S1 마이너스 S2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런 문제야, 요런 문제. 이게 재료가 다 하나예요, 얘는 노가다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기하학적 해석하는 문제야, 얘네들은. 그럼 얘네 문제 종류들이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첫 문제 봐봐, 첫 문제. 자, 첫 문제는 자, y가 x의 x-a의 x-1이야. 그러면 자, 얘는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0.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1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런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의 면적이 같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a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야, 얘랑 면적이 같아. 이걸 단순히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뭐 fx라고 합시다. 자, fx dx와 s2의 면적이 뭐야? s2의 면적이 인테그랄 a부터 1까지. 이거 그냥 fx 하면 뭐 나와?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fx의 dx 이렇게 해서 풀겠지. 그쵸? 근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하면 뭐야? 넘겨서 생각하면 한마디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이거의 값이 뭐 나와? 이거 뭐 나와? 이거 0 나오겠지. 이거 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의 기본이 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식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적으로 느끼면서 간단하게 풀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막 계산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 단순 막 계산하는 문제들 아니에요. 자, 쟤도 마찬가지죠. 자, 저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자,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하면 얘는 x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2a. 자, 얘가 0. 일단 요거부터 잡아보고, 그러면 얘는 a하고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a가 2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2, 여기가 0.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의 면적과 이거의 면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0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식을 뽑아내시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자, y가 4-x제곱과 y축 및 뭐 이렇게 됐대요. 그랬을 때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야.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 그럼 무조건 이쪽 재료야. 이쪽 재료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그냥 빠르게 푼다의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야, 얘랑 얘랑 면적이 같아. 얘랑 얘랑 면적이 같대. 그러면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식을. 그러니까 얘는 원래 정식으로는 그래프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얘가 y는 k고요. 얘가 x는 2야. 그러면 얘는 몰라. 얘를 알파라고 놔. 그러면 여기 S1하고 여기 S2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거의 면적을 구하려면 원래 뭐 해야 돼? 윗식에서 아래식 빼야 되지. 여기 S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윗식에서 아래식 빼야 되지. 그쵸? 그러면 윗식에서 아래식 뺐어? 윗식에서 아래식 뺐어. 얘네 둘은 뭐야? 부호만 다를 거 아니야. 그쵸? 누구에서 누굴 뺐냐의 차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를 뺐어. 즉 만약에 k에서 fx를 뺐어. 얘가 식이 4-x제곱이거든. 자, 여기서 여기를 뺐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에 플러스 k에 dx를 했어.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면적은 뭐가 나올 거야? 여기 면적은 마이너스 S1이 나오겠지. 여기서 여기 뺐잖아 지금. 그죠? 여기 면적은 뭐가 나올 거야? 여기 면적은 S2가 나올 거라고. 근데 둘의 면적이 뭐래? 같다며. 그러니까 이거의 값이 뭐 나올 거야? 0 나올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시는 거야. 기하학적 해석을.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요 유형이에요. 요. 자, 보시면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1대2로 뭐 이렇게 됐답니다. 자, 이것도 단순히 우리한테 넓이를 직접 구한 다음에 2배를 해라라는 게 아니고, 자, 이것도 기하학적 해석을 해서 한 번에 풀라는 거야. 자, 얘하고 얘하고 면적이 2배야. 그럼 뭐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뭐야? 대칭축이 존재하죠. 그쵸? 대칭축이 뭐야? x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면적은 뭐야? 2분의 b가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a와 2분의 b가 같단 얘기잖아.
그쵸? 이거의 면적이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의 면적과 얘의 면적이 같다는 얘기네. 그럼 한마디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냥 누구를 하면 fx.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를 그냥 dx를 하게 되면 얘의 값이 뭐 나온다는 얘기야?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니까 p값 구할 수 있죠. 됐어? 됐어? 이게 이 문제의 유형.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선 뭐 이렇게 됐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S1과 S2의 면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한 게 0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식으로 해봅시다. 식으로. 자, 0부터. 자, 여기 근을 그냥 알파라고 놓으세요. 그냥 여기를 0부터 알파까지.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이거에 dx. 자, 얘가 0이다. 일단 이렇게 놓고 풀 거니까.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 x 4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kx. 얘를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파 대입하면 4분의 1에 알파 4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k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알파는 일단 때려 죽여도 0이 아니야. 그쵸? 0이 아니란 얘기는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의 알파 3승 알파 플러스 k가 0이란 얘기인데 이게 미지수가 지금 2개잖아. 그쵸? 근데 알파는 뭐야 결국은 알파는? 이거의 근이지. 그쵸? 그러니까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 2개를 연립할 수 있네. 얘네 2개를 연립하려면 귀찮지만 일단 k로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3승 플러스 2알파를 넣어서 일단 알파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같은 문제고요. 이것도 뭐 하시면 돼요? 꼭지점 알죠? 1이라는 거 알죠? 그럼 1부터 a까지 인테그랄 한 게 0이다. 그럼 미지수 하나, 식 하나니까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죠? A하고 B하고 면적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0부터 3까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 상관없어요. 그쵸? 아무거나 빼면 돼. 그럼 어차피 플러스 면적 마이너스 면적 알아서 나오겠죠. 그래서 두 식을 뺀 거를 0부터 3까지 인테그랄 한 게 0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이 이제 마지막 얘입니다. 봐봐. 자, 일단 문제를 보시고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쭉 있답니다. 쭉 있대요. 그랬을 때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b라고 하고 뭐 쟤를 a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a-b의 값을 구하래. 자, 얘를 구하래. 얘를. 그러면 일단 뭐 a 면적이 있고 b 면적이 있어.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얘를 구하래. 근데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 한 끗 차이지만 얘는 노가다야. 얘는 그냥 진짜 노가다야. 그런데 얘가 a-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노가다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풀이법이 완전 다른 거야.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y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대. 그
그 다음에 gx가 역함수 그래프라서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A 면적은 일단 얘 있죠, 얘가 뭐야? 2분의 A지. 요만큼의 면적. 그죠? 요거 하나 반띵이니까. 그 다음에 요만큼의 면적 하나가 뭐야? 얘가 2분의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봐봐. 지금 A-B를 구하라 그랬거든? 얘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gx 함수식은 몰라. gx 함수식은 모르니까 얘를 2배의 2분의 A-2분의 B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 이거야. 표현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그쵸? 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잖아.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면적과 마이너스 면적의 합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2분의 A가 플러스 면적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는 fx식을 알아. gx는 몰라. 그러니까 최대한 fx를 이용해서 플러스 면적을 표현하려고 하면 되죠. 자, 얘는 알아. ax 플러스 b라고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알아. y는 x라고 알아. 그쵸? 그러면 fx에서 x를 빼면 얘가 뭐 나와? 얘가 2분의 a라는 면적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빼면 얘가 나올 텐데 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면적이 나오겠지. 그쵸? 아래식에서 위식을 뺀 거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계산을 하면 인테그랄 0부터 교점이 뭐야? 2야. 0부터 2까지. 얘가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dx가 얘가 나오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요거의 값이 나오겠지. 그쵸? 그거를 뭐 한 거? 2배를 하게 되면 얘가 a-b의 면적이 바로 나올 거라고. 됐니? 됐니? 그럼 이제 a하고 b 값만 구하면 되니까 a하고 b 값은 뭐 저기 다 나와 있잖아. 역함수라며. 그럼 얘가 뭘 지나? 얘가 1,a라고 2,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어서 a값, b값 다 구하면 여기 함수식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a-b가 나온다. 그게 마지막 재료야. 그리고 수능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났죠. 네. 자, 수능에서는 우리 미분에서도 속도가속도 위치했었고요. 이제 적분에서도 똑같이 할 건데 수능에서는 적분 파트가 나옵니다. 적분 파트가. 이건 100%예요. 100%. 무조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미분에서 이미 한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미분에서 했던 단위. 자, 위치. 자, 위치를 우리가 미분하면 얘가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우리가 미분하면 가속도. 라는 걸 알았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해줘야 될 게, 일단, 자,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일단 속력이라는 단어도 쓰셔야 되고요. 얘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면서 합시다. 봐봐. 자, 가속도를 우리가 적분할 거야. 가속도를 적분하면 당연히 얘는 속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식만 조심하시면 돼요. 식만. 적분이야. 적분으로 하면 가장 걸리는 게 뭐야? 적분 상수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VT는 A0 플러스
v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at dt.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의 95% 이상의 문제는 얘만 쓸 거야. 얘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t가 0일 때 속도야. t가 0일 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속도로 가고 있었어. 그런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그게 속도니까 얹혀지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얘인데 대부분의 문제가 t가 0일 때 가속도가 0, 아니 t가 0일 때 속도가 0이야. 대부분의 문제가. 근데 가끔가다 정말 문제에 요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첫 줄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가 처음 속도가 뭔지, 처음 가속도가 뭔지. 자, 마찬가지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야. 위치. 자, 위치 ft는 이것도 처음에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0일 때 나의 원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의 dt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문제가 얘가 0이야. 대부분의 문제가. 근데 정말 아닌 문제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속도식과 그 다음에 위치식,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적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는 뭐예요? 내가 0초에서 막 앞으로 가. 그러다가 턴했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 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위치지. 그죠? t초의 위치는 이거야. 위치 물어보면 이거야. 근데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뭐야?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이거 플러스 이거야. 이게 이동 거리지. 그러면 이동 거리는 도대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동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의 vt dt야. 이거야.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이거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가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위치는 뭐야, 위치는? 앞으로 이동한 거 빼기 뒤로 이동한 거 더하기 앞으로 이동한 거, 이런 경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위치야. 그지? 그래서 위치는 0부터 t까지 vt, dt를 하는 게 맞는데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이동 거리잖아. 이것도 이동 거리잖아. 이것도 이동 거리잖아.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절대값이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봐.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니네가 쓰는 단어는 위치, 이동거리, 속도, 속력, 가속도, 이 5개의 단어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면 나는 이 5개의 용어를 가지고 뭐가 뭐다라고 해석해서 풀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원점을 출발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죠?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는 t가 0일 때 원점, 위치가 0이란 얘기야. 그쵸? 근데 가끔가다 진짜 여기에 다른 말이 써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속도 나와 있고, 자, 이제. 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뭐라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속도가 0 된다는 뜻이고, 그쵸? 자, 속도가 0 되는 시간을 구해봤더니 1초와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걸 알았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야.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거는 1초니까 위치야. 자, 위치는 뭐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초일 때의 위치니까 VT, DT 이게 위치식이라고. 알겠죠? 자, P가 출발할 때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위치는 얘 움직인 시간이 몇이야? 1초부터 3초까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지. 그쵸? 그랬을 때 움직인 총 거리야. 자, 움직인 총 거리는 5개 단어 중에 누구야? 뭐야? 움직인 총 거리야. 5개 단어 중에 누구야? 한국말 몰라? 이동 거리야. 그쵸? 이동 거리지. 그치? 움직인 총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동 거리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동 거리야. 그러니까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1초부터 3초까지의 이동 거리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 요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 자,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 5개 단어 중에 누가 누구야? 누가 뭐일 때야?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가 뭐일 때? 이거 감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잘 생각해. 5개 단어 중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럼 뭐가 뭐야? 5개 단어 중에 뭐가 뭐야? 위치가 뭐야? 0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처음 위치가 내가 0이었잖아. 원점이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다시 0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위치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위치가 누군데? 0부터 t까지, t초까지 초를 모르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dt가 위치가 뭐 나올 때? 0 나올 때 t 갖고 하라고. 오케이, 말이. 하면서 할까요? 한 번만. 자, 얘는 3분의 1의 t의 4승 2t 제곱 플러스 3t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3분의 1 t로 묶으면 뭐야?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아이씨, 완전 제곱 나오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 3초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완전 제곱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원점으로 콕 찍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콕 찍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쭉 했다가 3초에서 콕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고3 수포자반 할 때 그 수포자반의 목표는 3등급이 목표예요. 3등급이. 그때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3등급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우리 수화마저도.
훈련시키면. 수능에서 얘가 무조건 나오거든. 이게 잘 나오면 4점짜리야. 4점짜리로 무조건 한 문제는 100%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무조건 문제마다 그 5개 단어 가지고 바꾸는 거 연습시켰거든. 그럼 맞아, 이거는.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거는. 수능에서 우리가 4점짜리 그냥 먹고 들어가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허와. 자, 직선 궤도를 매 초 30m의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건 후 t초의 속도가 이거래. 브레이크를 건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열차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니네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부터 이 단어를 뭐가 뭐일 때 뭐를 구해라. 이렇게 연습하는 거라고. 일단 브레이크를 건 후부터 정지할 때까지. 정지한다. 정지한다. 자, 이꼴 뭐가 뭐다? 속도가 0이다. 즉 VT 30-2분의 3의 T가 0이다. 이거죠. 그쵸? 그럼 T는 뭐야? T는 20.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T가 20일 때가 정지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5개 단어 중에 이동 거리 구하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동 거리. 자, 이동 거리는 뭐야? 인테그랄. 정지할 때까지니까 뭐야? 0부터 20까지. 뭐야? 절대값 VT. 이거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브레이크 밟으면 뭐 차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면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방향일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방향인 거 아니까 그냥 절대값을 없애셔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면에서 출발하여 지면과 수직하게 움직이는 열기구가 T분 후의 속도가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간대요. 그냥 한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출발한 지 20분 후에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 뭐 구하라는 거야? 위치 구하라는 거죠. 위치. 자, 그러면 위치 20분이야. 0부터 20까지 VT, DT.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0부터 20까지 VT가 일정하지가 않죠. 함수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는 ET의 DT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부터 20까지는 60-4t의 dt. 이렇게 해서 위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니네 교과서에, 아마 웬만한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거 혹시 상상이 되나? 이거 풀어볼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봐봐. 자, 수도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잘 그린다. 자,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T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속도가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물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래떡 뽑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꽉 찬, 그러니까 가래떡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수도꼭지에서. 그랬을 때 나한테 물의 양을 구하라 그랬잖아. 물의 양이 뭐야? 부피잖아, 부피.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의 부피 구하라는 거야, 이거의 부피. 그러면 부피가 뭐야? 야, 단면적이 2파이라며. 이거라며. 그럼 부피가 뭐야? 밑면적 곱하기 높이 아니야? 그러면 높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의 길이잖아.
근데 나한테 속도를 알려줬네. 그러면 길이는 뭐야? 결국은 이동 거리잖아. 그쵸? 근데 뭐 한 방향이니까 그냥 위치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의 높이가 뭐라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몇 초? 5초까지 흘러나온 ET 플러스 1 이거의 DT 얘가 이동 거리 위치가 되겠지. 그냥 그래서 얘는 뭐예요? t제곱 플러스 t의 0부터 5까지니까 25 플러스 5니까 3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부피는 60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70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저희 가래떡 문제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한 번도 안 풀어본 애들은 지금 니네가 느낀 그 느낌이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풀려는 거야? 약간 이래요.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알면 족밥 문제고요. 굳이 안 해도 되죠? 니네가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전동차가 있는데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전동차의 속도가 이거다. 제동을 정지할 때까지 거리. 이거 아까 똑같죠? 제동거리 구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높은 빌딩에서 지면과 수직하게 낙하하는 물체가 있답니다. 이 물체가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80 이상이 되는 것은 낙하를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난 후부터냐? t초의 속도가 이거야.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80 이상이 된대요. 그러면 자 문제 바꿔봅시다. 자 낙하한 거리 뭐야?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그쵸? 1초 동안 이동거리가 80 이상이 되는 거야. 1초 동안. 그랬을 때 몇 초가 지나서부터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t부터 1초 동안이잖아. 1초 동안이니까 t부터 t 플러스 1까지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속도가 이거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려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지. 그쵸? 그러면 1초 동안 요만큼 움직이다 2초 동안은 이만큼 움직이고 3초 동안은 이만큼 움직이고 점점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이거 이상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t부터 t 플러스 1까지 뭐야? 마이너스 10t 이거의 dt. 근데 얘는 밑으로 내리꽂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절대값.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로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된다고? 80 이상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고.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얘는 뭐야? 5t 제곱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에 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t의 제곱을 뺀 거. 얘가 80.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속도 뭐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게 속도 그래프래요. 속도 그래프.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한 거야? 앞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고 멈췄다가 뒤로 이만큼 이동하고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한 거죠. 자, 점 P의 운동 방향은 출발 후 T가 7초일 때까지 2번 바뀐다. 네, 2번 바뀌었죠. T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야, 속력은 뭐야?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언제야? 3초일 때가 최대지. 그쵸? 자, 7초일 때 P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7초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죠. 아니죠. 얘는 어디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어?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값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갔다가 이게 지금 뒤로 후진한 거지. 그쵸? 뒤로 후진했는데 근데 여기 정확한 값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직접 계산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만큼 면적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 얘가 가장 멀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문제가 좀 애매하다 얘는. 어쨌든 7초일 때 P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근데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 문제가 좀 애매한데? 이럴 거면 얘를 알려줬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한테 직접 구해서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두 점을 알아. 두 점을 아니까 뭐 여기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를 계산해 봐야 되냐면 0부터 이거 그냥 구할까? 그냥 구하세요. 이거 기울기 뭐야 기울기? 예, y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야. 그죠? 그 다음에 2,1 지나 2,1 지나니까 플러스 5 이거거든. 그죠? 그러면 얘가 0 나오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3분의 5야. 그러면 0부터 3분의 5까지 이거의 면적. 이거의 면적. 그러니까 VT, DT. 자, 이거의 면적과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VT, DT. 지금 뭐 쓰는 거야? 위치 쓰는 거야, 위치.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7까지 VT, DT.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거의 값이 가장 크다는 뜻이거든. 그쵸? 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의 값이 가장 크겠냐? 딱 봐도 아니잖아. 이걸 직접 계산해 봐야 되나? 아니 일단 이거의 면적과 이거의 면적이 비스무리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뭐야 이 문제. 아 이 문제 뭐야. 이걸 진짜 해보라는 거야? 아이씨 거지 같네.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해봐. 야 요거 면적 뭐야 요거 면적. 요거 면적이 저 앞에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의 면적이 1이잖아.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5라고 그랬잖아. 3분의 5니까 뭐야 어? 얘가 어떻게 3분의 5야? 아이씨 7이잖아. 이거잖아. 3분의 7이죠. 3분의 7이니까 3분의 1. 밑변이 3분의 1이고 높이가 1이야. 그럼 뭐야? 6분의 1이죠? 이거죠 이거. 그쵸? 그럼 얘는 6분의 뭐야? 3, 6, 9, 10 이거죠. 그러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여기까지의 위치야. 여기까지의 위치. 그러면 얘는 밑에 부분 면적이잖아. 그럼 밑에 부분이니까 뭐야? 5에서 3분의 7을 뺀 거에 높이가 2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5, 3분의 18이죠. 얘가 3분의 18이지. 그쵸? 여기 면적이. 밑에 면적이. 거기에서 뭐 해야 돼? 이거 면적 빼야 되잖아. 얘를 빼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3분의 13이지. 그쵸?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3분의 13이야. 왜냐면 얘가 거꾸로 간 거고 얘가 앞으로 간 거거든. 돼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면 3분의 7초 후에 나의 위치가 뭐야? 3분의 5야. 이거야 이거. 이게 7초일 때야. 7초일 때.
그 다음에 5초일 때는 나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3 여기 있는 거야. 5초일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7초야. 7초. 7초면 뭐야? 7초면 이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이만큼. 그쵸? 그럼 이거 얼만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한 거야. 그쵸?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에서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7초의 위치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0 여기야. 여기. 그쵸? 7. 그래서 얘가 3분의 7초일 때, 얘가 5초일 때, 얘가 7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멀리 있는 거는 5초일 때죠. 5초일 때. 그죠? 네, 원래 이렇게 직접 안 구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좀 애매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요. 자, 속도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t가 3에서의 점 P의 위치가 3이랍니다. 자, 얘를 알려줬으니까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얘를 구할 수 있어야죠. 얘를. 그쵸? 자, 3초일 때 위치야. 자, 3초일 때 위치는 일단 앞으로 얼만큼 갔어? 이만큼 갔어. 그럼 이거 면적이 뭐야? 2a야. 그 다음에 뒤로 후진했죠? 이만큼 후진한 거야. 그죠? 얼만큼 후진했어? a만큼 후진했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위치는 a야. 근데 얘가 뭐래? 얘가 3이래.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랬을 때 0에서 5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면적을 다 더해라.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이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